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딸 첼리스트 이모 씨의 이력입니다. 2002년 10살에 커티스 음악원에 최연소 합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다 5학년인 2002년 7월 유학 간 겁니다. 성남의 공립중학교를 다니던 장남 역시 2002년 자퇴하고 함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조기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음악영재로 선발돼 미국 명문음악원에 초청장을 받았다며 음악원이 보호자 동반을 요청해와 아내가 동행하게 됐고 중학생인 아들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함께 미국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상 해외 파견을 갈 때만 예외를 인정해 자녀를 돌보러 아내가 동행했다 해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판사라는 지위에 있던 후보자가 자기 자식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이 후보자의 부부와 아들, 딸이 가진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걸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비상장 주식도 신고하도록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2009년부터 1,000만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이 사람은 신고했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바뀐 줄 몰랐다. 이것은 양심이 없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시민단체들은 3억 원 이상 재산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중징계 대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7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MBC가 과거 공직자 재산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살 때 이미 억대의 자산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줬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이 후보자의 답변은 아직 없었는데요. 이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 재산 51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아들의 예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아들 나이 만 20살이었습니다. 1년 뒤 입대한 아들 재산은 더 늘었습니다. 예금은 1,400만 원 줄었지만 5천만 원어치 주식이 새로 생긴 겁니다. 매입자금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00년 11살이던 아들, 9살이던 딸은 이미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학원 주식 2억 4천만 원어치를 각각 받은 상태였습니다. 21살 군인 신분이던 아들 재산이 4억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에 5천만 원. 이 후보자에게 주식 외에 증여가 있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물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진 않았습니다. 지난 1987년 처가 식구들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선 땅의 당시 용도는 논. 농지법상 근처 농업인만 살 수 있는데 당시 서울에 살던 이 후보자가 산 겁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상 용도는 논이지만 실제 잡종지 상태였고 이후 학원시설로 쓰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농민이 아닌데 논을 산 것도 용도 변경 없이 논을 다른 용도로 쓴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자기가 작용한다는 걸 잊지 있어야 된다. 대법원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된 농지도 여전히 농지라는 판단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후보자 측에게 추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역시 아직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 법원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혀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된 건 일제의 영향이라고 말했다는 법원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준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문화재 발언은 취지가 다르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판결은 형량을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대전 고등법원장이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전고법 직원들은 이균용 당시 원장이 일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잘 보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원 노조 측에 증언했습니다.
평소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4년과 2002년 일본 게이오 대학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와 법원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혀왔습니다. 일제가 우리 문화재를 수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한 것처럼 말했는지 등 질문에 대해 문화재 보호 개념이 일제시대에 도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일본 덕에 보존됐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국민의 장단점을 얘기했지만 우수성만 얘기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판결을 두고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년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이 후보자는 12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판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균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범행을 자백했고 개선과 교화 여지가 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깎아줬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했는데 형량을 깎아준 겁니다. 이 후보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고려하고 양형 기준을 참고해 신중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곧 이뤄질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선 과거 발언과 판결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32년간 재판에 몰두한 정통 법관으로 2차례 법원장을 맡아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모친상 발인이었던 이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레트 증후군, 이른바 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표 판결로 꼽힙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항소심에선 1심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이 아닌데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과 똑같지만 우리법 연구회와 민사판례 연구회, 모임이나 성향은 정반대로 대조적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강단이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개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나 법관 대표회의 등 일선 법관 참여를 늘려온 김명수식 개혁은 후퇴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도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인권과 노동법 전문가가 발탁되고 여성 대법관 비율도 꾸준히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 60대 남성 대법관만 4명째 연달아 지명된 겁니다. 내년 대법관 6명이 임기를 마치면서 보수화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